안녕하세요, 방 대표입니다. 저희는 베트남 결혼 6개월 연애 후 결혼합시다 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신부에 대해서 좀 알고 결혼하자. 그리고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자. 그로 인한 후에는 상처만 남는다 라는 생각으로 이 결혼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 결혼하고 나서 후회해봤자 선택지가 많이 없다. 결혼을 했다는 건 신부와 합방을 했다는 말이기도 하며 이미 돈이 다 들어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되돌리기에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물론 가장 아픈 건 신랑 본인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신부를 포함한 가족들의 상처도 그 무게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지기보다는 이 6개월 연애 후 결혼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그냥 마냥 6개월의 시간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는 적어도 2번 정도는 베트남에 가서 신부와 실제 만나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신랑님에게 신부의 사진을 보냅니다. 마구잡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의 기준에 부합하는 신부들만 보내게 됩니다. 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문신 없고 시골에서 살아야 하며 전화 받는 예의가 바르고 연락이 바로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님께 보내주면 신랑님은 좀 더 기다릴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괜찮네요. 화상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님, 신부님, 저와 제 아내 4명이서 화상통화를 합니다. 물론 영상 녹화 다 하고 있고 신랑님이 통역이 잘 됐는지 거짓 통역은 없었는지 혹은 신부님 얼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실 때 보내달라면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화상통화를 하고 나와 맞지 않는 성격인 것 같거나 느낌이 안 오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고 화상통화 후에 느낌이 괜찮으면 저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2분을 카톡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2주 정도의 시간을 갖고 2분이서 연락을 하며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연락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또 평상시에는 뭘 주로 하는지 부모님을 도와주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느낌이 오겠지요. 계속 진행을 할지 말지 판단이 서게 될 겁니다. 자, 그 카톡 연락을 하시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연락을 드려서 신부님 어떠세요? 라고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 전에는 연락드리지 않아요. 그때 신랑님이 느낌 좋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실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2주 후로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러면 출국일까지 총 1달간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느낌이 괜찮으면 베트남에 갑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오셔서 만나보시고 신부랑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베트남에 와서 만나고 나서도 괜찮은 느낌이 들 때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 상담 내용 중에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걸 해서 마냥 기분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무엇인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후회되고 내가 지금 이 결혼을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불안감을 없애고 결혼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성급하게 한 결혼의 후회를 없애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애초에 베트남에 갈 때 2박 3일로 비행기를 끊고 가는 겁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신랑님은 회사에 돈을 얼마를 지불했죠? 맞습니다. 계약금 1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이 연애결혼이라는 것은 국제결혼회사의 말장난이다. 돈을 다 받아놓고 시간을 주는 거 누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진행비 다 받아놓고 기다리는 거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신랑님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한 2번 정도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되나요?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때까지 계약금 낸 15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신랑님이 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저희는 그때 중도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연애 결혼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저희 회사는 이제 그 말장난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빼주세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첫 사진으로도 마음에 들었어. 화상통화를 했는데도 느낌이 좋았어. 한 달 동안 카톡을 연락을 했는데도 괜찮았어.
베트남에 가서 실제 만나봤는데도 괜찮았어. 그리고 지금부터 한 달, 두 달 카톡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또 갖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신부가 나를 마음에 들어했는지 안 했는지 2박 3일 만나고 왔어요. 그 전에 한 달 동안 연락하는 때보다 신부에게 연락 오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 내가 싫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 결혼이 잘 되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신부가 나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게 잘 살게 되는 결혼의 첫 단추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제 만나고 왔는데 그 뒤로 단답형의 문자들, 밥 먹었니? 카톡 보내놓으면 2시간 있다가 네 한마디 답변 오고 잘 읽지도 않고 뜬금없이 오빠 저 피곤해요 잘게요 이런 마무리 멘트만 날라오게 되면 실제로 만나보니 신부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에게 연락해서 말씀하시면 그만하자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장점이 뭐예요? 결혼도 안 했어. 중도금도 안 냈어. 단지 베트남에 갔다 온 2박 3일 비용만 들어갔을 뿐이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좋은 느낌의 호감이 있었던 신부에게 확신을 갖기 위한 비용으로 베트남에 가서 2박 3일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100만 원 안쪽일 겁니다. 항공권 4, 50만 원, 호텔비, 식사비 해서 대략 50만 원. 결혼까지 하고 합방까지 한 상태에서 돈은 업체에게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 뒤에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자, 보통은 어떻게 해요? 만나고 이틀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갔다 왔기 때문에 신부가 연락이 잘 안 되고 문자 몇 번 보내지 않는다고 저 파혼할게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자신에게 내몰지 마세요. 실제로 신랑이 결혼하고 와서 후회하는 이런 상담 많이 받아요. 신부의 무관심으로 파혼을 결정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근데 돈은 이미 다 들어갔고 답답한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의미 없는 문자만 보내게 돼요. 내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거기에서 고민을 하는 게 뭐예요? 맞아요. 업체에게 이야기해봤자 위약금이나 내야 되는 상황이 들까봐 못하고 지금 들어간 1,400만 원 어떡하지? 이 생각 들고 신부가 딱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하기도 하고 장인 장모님이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참 착하신 분들인데 이러면서 현실과 미래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용기 내서 신부랑 업체에게 이야기해도 시원한 답변이 오질 않습니다. 자, 이 6개월 연애 방식은 이 상황을 모두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게 보장된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될 겁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더 좋은 결혼들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표정에서 여유가 나타나게 되고 그 표정의 여유는 신부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만나고 와서 한 달 정도 더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에 한 번 더 가서 이번에는 처갓집에도 갔다 오고 좀 더 깊은 대화를 해보고 싶다. 혹은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나는 이 신부랑 결혼을 할래 라고 약혼식 일정을 잡고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3개월 동안 결혼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부를 알아갈 수 있게 해드리는 업체 별로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해주는 업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나는 좀 더 신중하고 싶어 라고 생각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에 한 번 더 가서 처갓집에 갔다 오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결정을 내리시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이쯤 되면 신부와 결혼을 결정할지 말지 답이 나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기다려드리는 거 괜찮지 않나요? 계약금 150만 원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이 결혼을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은 이미 사라져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때 결혼을 하세요.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후회는 적어도 안 하게 됩니다. 후회할 수도 있다는 이 리스크를 없애준다는 건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